우리 6페이지의 연립방정식과 그 뒤에 있는 부등식 걔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에 이제 부정방정식들 안 한 거 돌아와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연립방정식 되어 있는데 연립방정식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풀게 되는 연립방정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1차 하식과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립방정식,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제 2차식과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립방정식.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도 많이 풀어서 알겠지만 연립방정식 기본적인 풀이는 뭐냐면은 하나씩 미지수를 없애야 돼요. 우리가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는 미지수가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고 4개짜리 연립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지수를 하나씩 없애주는 거,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고,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예제 21번에 이제 1차식과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연립방정식이고, 우리 1차식과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1차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바로 한 문자 없앨 수 있잖아요.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이 거의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y에다가 x-1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 2차식에서 우리 y는 없어지고 x에 관한 2차식 나오니까 그 2차식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연립방정식 풀어주신다. 그럼 되죠.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진 건 이제 어렵지 않게 그 1차식을 이용해서 문자 하나 없앤다. 문자 하나 없애가지고 2차식 풀어주시면 우리가 x값, y값 이제 다 구해줄 수 있겠다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두실 필요가 있고, 얘를 크게 이제 4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제 22번 보시면은 예제 22번에 이제 2개의 연립방정식, 2개 2차식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2차식과 2차식이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예제 22번 우리가 써보시면은 3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생긴 애랑,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2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생긴 이런 연립방정식이 이제 2개가 주어질 거고,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둘 다 2차식이죠. 그래서 우리 저 중에 하나 1차식이었으면 우리가 쉽게 이제 그 1차식을 대입해가지고 문자 하나 없애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일단은 얘는 주어진 식이 모두 2차식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가 0이다 이걸 먼저 보셔야 되고, 아 저희가 0이구나. 저희가 0일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제 우리 쉽게 풀 수 있냐면, 이 아이가 인수분해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15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2개 곱해서 15가 된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별로 없고, 근데 얘는 딱 마침 여기가 0이라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여기는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냐 살펴보셔야 되고, 봤더니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애네요. 그래서 얘는 3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아이 전개하면은 우리 반대죠. 이거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거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래야지 3xy 마이너스 x, 그러니까 플러스 2xy 나오고 마이너스 y제곱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애네요. 그럼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예제 21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식이 저렇게 2개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첫 번째 3x 마이너스 y가 0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x 플러스 y가 0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 1차식하고 요 2차식 얘가 이렇게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요 1차식하고 요 2차식 얘가 이렇게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하나의 2차식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랑 똑같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얘 y자리에다 3x 집어 넣으시면 이제 우리가 이 식 x에 대한 2차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x제곱에다가 9y자리에다 3x 넣어주니까 9x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2x 되는 거니까, 우리 이쪽으로 다 넘겨주시면 10x제곱 얘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 2로 나눠주시면 5x제곱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5하고 1하고 6하고 1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이거나
x는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5분의 6일 때 y는 얼마 되냐? y는 3x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18 이런 거 이제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는 3 이렇게 이제 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쌍의 이제 x, y의 근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마찬가지죠. 얘도 x 더하기 y가 0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주시면 되고, y에다 마이너스 x 넣어주시면 2x 제곱 얘 넣어보면은 2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x로 나눠주시면 x 마이너스 6은 0 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해줄 수 있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x는 2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3이고 x가 2면 y는 마이너스 2고,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근, 총 이제 네 쌍의 근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2차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우에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 x, y의 근을 구해주시면은 2차, 2차 연립방정식 이제 풀어주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제 23번 보시면 걔는 5xy 더하기 4x 마이너스 6y는 15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2xy 더하기 9x 마이너스 14y는 11 이렇게 두 개씩이 주어져 있네요. 쟤도 xy 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식도 2차식이고 두 번째 식도 2차식이에요. 그러면 쟤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15고 여기가 11이니까 뭐 인수분해도 되지 않고, 인수분해 됐다 하더라도 11 되고 15 되는 거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쟤는 이제 다른 2차식들과 달리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애들은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었죠. 얘도 2차식이고 2차식이니까 2차식의 항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우리 23번에 주어진 애는 이 식 중에서 2차식 얘밖에 없어요. 5xy만 2차식이고 나머지는 다 1차식이고, 요 밑에 있는 식도 12xy만 2차식이고 나머지는 이제 xy가 1차식이죠. 그럼 위에 거나 밑에 거나 1차식, 2차식이 하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 2차식이 똑같은 애예요. 둘 다 xy만 2차식이죠. xy만 2차식이니까 우리가 쉽게 뭘 할 수 있겠냐? 2차식이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애들이니까 얘도 xy, 얘도 xy 똑같으니까 우리 2차식을 없앨 수가 있겠죠. 2차식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그 2차식을 동시에 이제 없어지게 만들 수가 없는데, 쟤는 2차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하나 있는 2차식을 내가 없앨 수가 있겠다. 얘는 5xy고 얘는 12xy니까 여기다는 12를 곱해주고 여기다는 5를 곱해주시면은 우리 xy를 없앨 수 있고, xy를 없애버리면 이제 남은 거는 1차식만 남는 거죠. xy에 대한 1차식만 남으니까 그때는 1차식이 남으면 우리가 어찌됐건 걔 대입해가지고 문자 하나를 없애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제 23번은 2차식이 하나 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저 2차식이 하나가 있는 저 2차식들이니까 저 2차식을 내가 없앨 수 있겠다. 여기다는 12를 곱해주고 여기다는 5를 곱해준다. 그럼 여기다 12 곱해주시면 얘는 60xy 플러스 48x 마이너스 72y 여기다가 12를 곱해주면 얼마 되나요? 180인가요? 180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는 5를 곱해줘야죠. 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5를 곱해주시면 얘는 60xy, 얘는 45x, 얘는 마이너스 70y, 얘는 55.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2차식을 없애려고 2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똑같이 맞춘 거니까 그렇게 똑같이 맞춰주시고, 우리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뺀다.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주시면 우리 60xy 없어지고 48에서 45 빼니까 3x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70 빼니까 마이너스 2y 이렇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180에서 우리 55 빼는 거니까 얘는 125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냐? 우리 뭐 2y가 됐던 3x가 됐던 뭐 2y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2y가 뭐가 되냐? 3x 마이너스 125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요 2y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목청 붙었네 또. 첫 번째 15가 아니고 5인가요? 그러면 더 쉽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60이니까 얘에서 얘를 떼면 여기가 5가 되겠네요. 5.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x, y에 대한 1차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여기 x, y에 대한 1차식을 얻었으니까 요 2y를 저기다 집어넣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이걸 또 분수식 집어넣으면은 우리 불편하니까 저기 12의 xy를 6x 곱하기 2y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x는 9x고, 그 다음에 14y는 7 곱하기 2y, 얘가 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요 y, 2y 자리에다가 우리가 요 3x-5를 넣어주겠다. 6x에다가 3x-5 이렇게 넣어주시고, 9x에다가 마이너스 7에 우리 3x-5 1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y 자리에다 x 넣어주시면 이제 얘가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얘 전개부죠. 이렇게 곱하면 18x 제곱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0x 플러스 9x 하니까 마이너스 21x,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1x니까 마이너스 42x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5, 얘 이렇게 넘어오면은 24는 0.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6으로 나눠주면은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는 0이다 되는 거니까 우리 3일, 4일 하면 띡띡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띡띡. 그래서 x가 3분의 4가 되거나 x는 1이 되거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x가 3분의 4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y는 얼마 되나요? x에다 3분의 4 넣으면은 4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1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쌍이 큰 구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예제 23번은 2차항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2차항을 여러분들 쉽게 소거할 수 있는 형태, 그런 2차식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2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만든 다음에 결국은 1차식과 2차식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럼 다시 1차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얘들 계산해 주시면 된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제 24번 예제 24번은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 제곱은 8이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y 더하기 3y 제곱은 7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2차식이 주어져 있고, 저 2차식을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근을 구해야 된다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뭐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죠. 뭐 x-2y 곱하기 뭐 x-4y가 8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둘을 곱해갖고 8 되는 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0이 돼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고 얘도 여기도 2차식이고 여기도 2차식이니까 우리가 모든 식들이 다 2차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했던 예제 23번처럼 2차식을 없애가지고 1차식만 남길 수도 없겠죠. 그런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인수분해가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 우리 상수항이 0일 때, 그죠? 우리 인수분해에서 0 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이니까 얘네들을 적당히 없애가지고 여기를 0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 상수항이 0이 되게 만들어서 그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 되는가,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우리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 두 개 주어지는 거니까 그 1차식과 2차식을 풀어서 구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가 8이고 여기 1이니까 우리 여기다가 8을 곱해서 빼주죠. 여기다 8을 곱해서 빼준다. 얘는 8xy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4y 제곱 되는 거고, 얘는 8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x제곱 3xy에서 8xy 빼니까 마이너스 11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에서 플러스 24y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26y 제곱, 얘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우리가 8에서 8을 뺀 거니까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아이가 인수분해가 되면 그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근데 우리가 봤더니 마이너스 13 곱하기 2 해주면 이게 인수분해 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럼 주어진 식이 x-13y에 x 플러스 2y 뭐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했던 22번이랑 똑같이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x 이제 첫 번째 x가 13y일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요거를 뭐 위에 게 됐건 밑에 거 됐건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은 우리 나머지 이제 x, y들을 정확히 계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식이 간단하니까 우리 밑에 식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우리가 13y를 넣어주죠. x 대신에 13y를 넣어주시면은 요 x 대신에 13y를 넣으니까 13y 제곱 더하기 3y 제곱이네요. 그러면 16y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16y 제곱 1이니까 y는 4분의 1 또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13y가 x였으니까 이때 x는 4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x는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이제 두 쌍의 끈 여러분들 찾아줄 수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x가 마이너스 y랑 똑같으니까 우리 x에다 마이너스 y 넣어주시면 x에다 마이너스 y 넣어주시면 2y 제곱이 1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y 제곱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y는 루트 2분의 1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x는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네 쌍의 끈 또 찾아줄 수 있겠다. 되나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 두 개가 주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각각의 1차식 집어 넣어가지고 한 문자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제 25번 그래서 우리 방정식 중에 이제 어떤 애도 많이 나오냐면, 우리 마지막에 뭐 13인가요? 14인가? 또 모의고사 풀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우리 주어진 방정식은 x 플러스 y하고 xy로 쉽게 표현할 수 있을 때, x 플러스 y하고 xy로 쉽게 표현이 되는 그런 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 x 플러스 y하고 xy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어진 방정식을 풀어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예제 25번 보시면 거기도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y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실수 xy가 존재하기 위한 a의 값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죠. 그럼 x 플러스 y랑 xy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2차 함수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x 플러스 y가 p고 x, y가 q다 뭐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우리 요 x, y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 되겠냐? t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는요. 우리가 저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x하고 y가 되겠죠. x 더하기 y가 p가 되고 x 곱하기 y가 q다 이걸 알고 있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p가 돼야 되고 두 분의 곱이 q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은 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x, y가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25번에 보시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4다, x, y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 x, y는 어떤 방정식의 두 분이 될 거냐면 t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t 플러스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된 게 우리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x하고 y가 되겠죠. 그래서 x하고 y의 합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4고 xy의 곱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요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하고 y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요 xy가 실수이기를 원하는 거죠. 실수이기를 원하는 거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분이 xy인데 저 xy가 모두 실수가 돼야 된다.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똑같은 거고, 주어진 방정식이 실근을 갖냐 안 갖냐는 우리 다 판별식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2니까 우리가 2로 묶어주시면은 a-1 이렇게 돼서 우리 4분의 d 이제 쓸 수 있네요. 짝수 공식 쓸 수 있겠고, 그러면 얘 판별식이 뭐가 되냐? b되고 마이너스 ac니까 3의 마이너스 얘가 돼야 되고, ui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아야죠. 그래서 주어진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 y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요 x, y가 실수가 되길 원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고, 얘가 실수가 되려면은 ui의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구나. 그래서 ui의 판별식이 얘고, 그럼 요 계산해 주시면
여기 a제곱, 여기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없어지겠고,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여기 플러스 3a, 그럼 마이너스 a 남겠고, 여기 플러스 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되겠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범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죠? a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어진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은 거고, 걔네들이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아야 주어진 식이 실근을 갖겠네요. 실근을. 네, 그래서 25번에 이제 걔네가 실수가 되기 위한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냐? 3이 되겠네요. 3. 네, a가 3이 돼야 그냥 실근 xy를 가져주겠다.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해봤고, 네, 넘겨서 우리 부등식 해보죠. 그래서 부등식의 기본적인 해법도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려면 일단 방정식을 풀어야죠. 네,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걔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거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1차 방정식 다 풀 수 있으니까 1차 부등식도 다 풀 수 있어요. 1차 부등식도 다 풀 수 있는데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이제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x 앞에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 뭐 그것만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우를 나눠서 풀어줬다면, 이제 1차 부등식은 0이냐 0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0이 아닌데 그 아이가 양수냐 음수냐 그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지 1차 부등식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얘를 풀어라. 그럼 우리 얘를 세 가지로 나눴죠.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일 때, a가 0일 때, a가 0일 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b가 0일 때, b가 0이 아닐 때. 네, 그래서 문자로 주어지니까 이제 저 아이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1차 방정식 이렇게 나눠서 풀었고, 이때는 x가 뭐가 되냐? a분의 b가 되는 거고, 이때는 x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네, 이때는 x가 근이 없는 거죠. 그죠?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면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근이 없다. 그래서 1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합법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x는 b다, x를 구해라. 그러면 x는 a분의 b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우리 여기서도 우리 1차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1차 부등식도 뭐 그 아이 모델을 풀어보면 우리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a-cx가 마이너스 b 플러스 b다 뭐 이렇게 되는 우리 1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 거고, 얘도 여기서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주셔야죠. 0이냐 0이 아니냐, 얘처럼 0이냐 0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주셔야 되는데, 이제 0이 아닐 때 우리는 얘를 나눠줘가지고 근을 구해야 되는데, 쟤를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쟤를 나눠서 제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죠. 그래서 첫 번째 a-c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a-c가 0보다 작을 때, 세 번째 a-c가 0일 때, 그때 다시 세 번째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줘야겠다. 그래서 a-c가 0보다 크면 그냥 양변을 a-c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때는 x가 a-c분의 -b 플러스 b보다 크면 된다. 그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고, a-c가 0보다 작을 때도 그냥 얘를 나눠주면 되는데, 대신에 얘는 0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a-c분의 -b 플러스 d 뭐 이렇게 x가 얘보다 작아야 된다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a-c가 0일 때, 얘가 0이면은 무조건 얘는 0이에요. 좌변은 0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부등식이 성립하냐 안 하냐는 이 값이 0보다 작냐 0보다 크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첫 번째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d가 0보다 작다. 얘 0보다 작으면 그럼 얘는 0보다 작은데 얘는 항상 0이 되니까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고, 이제 반대로 얘가 0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으면은 얘는 0이고 얘는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부등식은 이제 한 번의 경우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여러분들 알아야지 걔네들을 구해줄 수 있으니까, 주어진 식은 0보다 큰 경우냐 0보다 작은 경우냐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쟤로 나눠줬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냐 아니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냐 우리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줘야 되니까, 0이 아닌 경우 한 번 더 나눠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부등식도 그렇고 우리 방정식도 그렇고 여러분들 숫자로 나와 있는 건 안 틀려요. 예, 숫자로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잘하죠. 예, 근데 항상 문자로 나와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여러분들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에요. 예,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기본적인 절대값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죠. 예, 그래서 절대값은 x가 0보다 크면 x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고, 우리는 절대값에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a-b의 절대값은 뭐냐? a와 b 사이의 거리. 예, 우리 절대값은 일단 거리 개념이에요.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고 a-b의 절대값은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이제 수학을 배우면은 지금은 A, B 자리에 그냥 뭐 숫자가 들어가지만 실수값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수학을 더 배우면 저 A, B 자리에 뭐 2차원의 평면의 좌표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차원의 좌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A, B 자리에 벡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다른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A-B의 절대값의 의미는 A하고 B 사이의 거리예요. 예, 거리라고 알아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맨날 보는 x의 절대값,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x 빼기 0이죠. 예, x 빼기 0이니까 우리 x의 절대값이 사실 의미하는 거는 0과 x 사이의 거리예요. 0과 x 사이의 거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가 마이너스 3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절대값은 플러스 값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풀 때 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고 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고 뭐 이렇게 풀어줬는데, 예, 식적으로 저렇게 계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값의 기하학적인 의미, 여러분들이 거리라는 거, 그걸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기본적인 이제 절대값, 그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 fx가 a보다 작다. 네, 그렇게 되려면,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네, 절대값 fx가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a가 마이너스면은 그거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a가 마이너스면은 그거를 만족하는 x값은 없겠죠. 예,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절대값이. 그래서 거기 위에 뭐 제가 쓰진 않았는데 a가 0보다 커나 같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f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부터 우리의 fx는 a 사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f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마찬가지 fx의 절대값이 a보다 커나 같아진다. a보다 커나 같아지려면 얘 어떻게 되느냐? 얘는 f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f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예, 이런 범위 있어야지 우리 fx의 절대값을 취했을 때 저 아이가 a보다 커나 같아진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절대값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고, 기본적인 1차식들로 구성된 절대값 그래프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y는 fx가 주어졌을 때 거기다 각각 절대값이 취해진 그래프, 네, x에 대한 절대값 된 거, y에 대한 절대값 된 거, 뭐 x, y에 대한 다 절대값 취해진 거, 네, 그 아이들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잘 그려줄 수 있게 연습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우리 이런 거 그릴 수 있죠. x-a의 절대값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예, 그게 x는 a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x-a의 절대값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a, b에 대해서 x-a, x-b 이 아이의 그래프 이것도 우리 배웠어요. 얘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예,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때, x가 b보다 클 때 뭐 저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예, 저 아이의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게 3개 있어도 이제 그릴 수 있다고 했죠. 이제 규칙이 있어요. 패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얘가 이런 식으로 x-c가 y다 이렇게 생겼으면은 우리 이 아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3번 꺾이는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a고, 예,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예, 이렇게 3번 꺾이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것도 아실 수 있고, 여기 4개가 있다. 4개 있으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3번, 4번 이렇게 꺾이겠죠. 예, 4개 있는 그래프는 꺾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우리 함수에서 항상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 2차 함수를 배워서도 그렇고 나중에 뭐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울 때도 그렇고 함수를 배우고 나서 우리에게 항상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그들의 뭐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이 어디냐, 최소값이 어디냐, 뭐 나중에 가면 극대값, 극소값 뭐 이런 걸 구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절대값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는 이제 최대값은 없네요. 이제 계속 커지니까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존재하는데 최소값이 언제 존재하냐? 얘는 A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얘는 A부터 B 사이에서 여기가 다 똑같은 값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최소값 되는 거고 얘는 B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홀수개가 더해져 있을 때는 정확히 가운데 값이 있으니까 정확히 가운데에서 제가 최소값을 갖겠고 이제 절대값이 짝수개가 더해져 있으면은 짝수개면은 얘부터 얘 사이가 가운데죠. 얘부터 얘 사이가 가운데니까 이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점에서 우리 최소값을 갖겠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예제 27번 보죠. 예제 27번 같은 건 이제 여러분이 빨리빨리 잘 풀어주실 수 있으면 되고 우리 해보죠. 1번에 x-3의 절대값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 그래서 걔가 하나의 부등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x-3의 절대값이 1보다 크네. 그 다음에 x-3의 절대값이 2보다 작으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걔네 공통분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걔를 x가 뭐 3보다 클 때, 3보다 작을 때 뭐 그렇게 나눠서 해도 되지만 우리 절대값의 그 기하학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해보면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 1보다 x-3의 절대값이 크고 2보다 작다. 그러면 3이 이렇게 있겠고 x-3이 의미하는 게 3하고 x 사이의 거리라고 그랬죠. 3하고 x 사이의 거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등식을 풀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 x-3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저거를 풀려면 x-3이 언제 1이 되냐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는 저런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고 여기가 3이니까 x-3이 1 될 때 1 될 때는 뭐냐? 3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점이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내가 3이니까 3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점은 2하고 4가 되겠죠. 2하고 4. 그래서 x가 딱 2가 되거나 4가 될 때 그때 이제 3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건데 x가 3으로부터 1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된대요. 3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때보다 더 바깥쪽으로 있어야지. 이 바깥쪽으로 있어야지. 그래야지 1보다 더 큰 범위에서 1보다 거리가 더 커지겠죠. 딱 1일 때가 2하고 4니까 이쪽 바깥쪽에 있어야 얘하고 3 사이의 거리가 1보다 더 커질 거고 반대로 얘도 x-3이 2보다 작다. 이걸 풀려면 일단 얘가 2가 될 때 우리가 구해야 되고 3하고 거리가 2가 되는 지점이 5하고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5하고 1이 3하고 거리가 2가 되는 건데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 안쪽에 요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3하고 x 사이의 거리가 2보다 작아질 거고 그럼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x는 1보다는 또 2보다 작아야 되고 4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저 부등식 해결해 주시겠다 하실 수 있고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여러분들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1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절대값 벗겨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계산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그 아이 그래프 알고 있죠. 우리 x-1의 절대값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이렇게 생겨내요. 이렇게 생겨내고 얘가 꺾이는 이 지점이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고 그럼 1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값이 얼마 되냐? 3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3인 거고 여기도 1,3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저 아이의 값이 5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저기가 3이었으니까 5는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그죠? y는 5 y는 5는 이렇게 지나가겠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여기가 얼마인지 알면 여기가 얼마인지 알면 5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보다 작은 거니까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주실 수 있으면 되고 우리 얘가 뭐냐면은 얘가 x, y가 다 1보다 클 때니까 우리 그 절대값이 다 양수로 나올 때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기울기 2가 되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 2가 되겠고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2죠. 그럼 요 길이가 1이 돼야지 기울기가 2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었으면 여기가 2가 돼야죠.
그래야지 얘분의 얘 기울기가 2가 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2였으면 여기가 1이 돼야지 그래서 얘분의 얘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x가 2 사이에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구나. 그럼 구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실제 그 여러분들 학교도 아니고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고 했었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애들이 뭐 시간이 많이 걸렸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많이 틀렸거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 때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때 x가 b부터 c 사이에 있을 때 x가 c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이제 절대값들을 없애준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고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절대값은 비하학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걔를 활용해서 풀어주시면은 우리 금방 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풀어보시면 걔도 지금 a, b, c가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우리에게 x-a, x-b x-c 얘를 계산해라. 요 열린 부등식을 풀어라 이거고 우리가 먼저 얘부터 먼저 풀어보죠. 얘부터 x-a의 절대값이 x-b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상에 a, b, c가 저런 대소관계를 만족했으니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 이렇게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등식을 풀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 얘네가 언제 같아지냐 x-a의 절대값과 x-b의 절대값이 같아지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우리 x-a가 a부터 x 사이의 거리고 x-b는 b부터 x 사이의 거리니까 이쪽에 x가 있으면 무조건 얘의 거리가 얘의 거리보다 이게 크겠죠. x하고 b 사이의 거리가 클 거고 이쪽에 x가 있으면 무조건 a까지의 거리가 b까지의 거리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의 거리가 같아지려면 이 사이에 있어야 되고 이 사이 정확히 가운데 그죠? x가 a하고 b의 중점에 2분의 a 더하기 b에 있을 때가 이때가 이제 a하고의 거리하고 b하고의 거리가 이제 같아지는 x점이 되겠죠. 그래서 x가 저기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a하고의 거리가 b하고의 거리보다 더 가까워야 된대요. 그러면 x가 2분의 a 더하기 b에 있을 때가 얘로부터 a까지의 거리하고 b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니까 a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려면 x가 a 쪽으로 더 가야죠. x가 a 쪽으로 더 가야 되니까 우리 x가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아요. x가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아야지 그래야지 x-a의 절대값이 x-b의 절대값보다 작겠구나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우리가 지금 요거 푼 거고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얘도 b하고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을 때가 딱 언제냐 얘가 2분의 b 더하기 c가 될 때 x가 2분의 b 더하기 c가 될 때 b하고 x하고의 거리랑 c하고 x하고의 거리가 서로 같아지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b하고의 거리가 더 가깝기를 원하니까 이제 x가 이쪽에 있어야죠. 얘보다 작은데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는 x가 2분의 b 더하기 c 열린 부등식이니까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6이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을 풀면 답이 x가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이제 3번의 열린 부등식의 해가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실제로 x가 a보다 작다, a부터 b 사이에 있다, b부터 c 사이에 있다, c보다 크다 이렇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구하면 엄청 많이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그들의 교집합을 또 막 찾아야 되고 합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절대값 2x-3이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네요. fx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fx가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걔는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2x-3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2x-3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그다음 3 더해주고 2 나눠주면 되겠죠. 3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겠고 2 나눠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쉽게 여러분들 구해줄 수 있고 걔가 이제 숫자가 아니라 그 5번처럼 2x-5 이렇게 식으로 나오더라도 x-1의 절대값이 2x-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x-1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보다 크고 2x-5보다
X보다는 작고, 예, 그 이제 풀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X값의 범위 구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1차 부등식, 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래프를 활용을 해가지고 1차 부등식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실 수 있으면 되겠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2차 부등식 보죠. 2차 부등식도 이제 우리 기본적인 해법은 그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죠. 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 2차식 A의 x-알파 x-베타, 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조아리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다, 여기가 베타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fx의 값이 저 부등식 0보다 큰 값이니까 0보다 크냐 작냐는 다 y값 말하는 거죠. y값 말하는 거니까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죠. 여기. 네, 2차식에서 0보다 큰 부분이 여기니까 이걸 풀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커져야지 우리 주어진 2차 함수가 이제 0보다 큰 쪽에 근을 갖는 거고, 반대로 0보다 작아진다. 얘가 0보다 작아지는 범위는 여기죠. 여기가 이제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y값이 들어가려면 x는 뭐 알파부터 베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게 우리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그 아이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0보다 커지는데 작아지는데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 여러분들 구할 수 있고, 예,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죠. 예제 28번 보면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x 더하기 2a가 0보다 크다. 그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그 부등식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바로 인수분해 해줄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걔는 2하고 a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지금 몇 번이죠? 우리 28번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x-2, x-a 이렇게 되나요? x-2, x-a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 ui가 0보다 큰 범위를 구해라. 0보다 큰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저걸 풀어서 x가 a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는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이 아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가 어디냐에 따라서 a가 2보다 크냐 2보다 작냐 아니면 2가 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부등식을 풀 때 항상 문자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얘가 2보다 클 때 3번 a가 2일 때 이게 나눠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a가 2보다 작다.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a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될 거고, a가 2보다 크다.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등식에는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거나 이렇게 될 거고, x가 2다. 그럼 얘는 2에서 이렇게 중분을 갖겠죠. 2에서 중분을 가지면은 쟤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뭐가 되는 거냐? x가 2인 모든 실수.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a 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저 부등식에 해를 쓸 수 있으니까 저거 나오면은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범위를 나눠주시면 돼요. 2보다 큰지 작은지 범위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 보죠.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근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의 형태를 보고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유추해낼 수도 있겠죠. 그럼 28번에 2번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우리 방정식의 해를 보고서 그 방정식을 이제 우리 유추를 해내는 건데, 그죠? 주어진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큰 게 됐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그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됐으니까 그 해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이제 A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일단은 그 아이가 2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A가 0이 아닌 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A가 0이 아닌 건 보장이 되는 거고, 여기 그래프가 저 A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왼쪽 그래프가 되냐 오른쪽 그래프가 되냐 이건데, 우리 다시 한번 문제를 봤더니 주어진 부등식이 0보다 커졌을 때 0보다 큰 거를 풀었더니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됐으니까 0보다 큰 거 해가 그런 모양으로 되려면은 이렇게 생겨야 되네요. 예, 이렇게 생겨야지 0보다 큰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a는 0보다 크다. 예, a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알 수 있는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2를 근으로 가지니까 그 주어진 부등식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은 우리에게 a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걸 푼 건데, 얘를 풀었더니 제가 저런 모양으로 돼야 근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보다 크게 나와서 우리 a는 0보다 큰 거 알았고,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야겠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식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여기 a 곱해주시면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이 식이 이 식이랑 같아야죠.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거, b는 마이너스 a가 되는구나, c는 마이너스 2a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구해주실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ax 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cx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x가 c가 0보다 작다, 그걸 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b하고 c를 다 a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b하고 c 자리에다 a를 넣어주신 다음에 a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구했죠. a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구했으니까 a로 나눠주시면은 이제 우리 2차 분식 풀어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 a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b 더하기 c 하면은 마이너스 3a죠. 마이너스 3a인데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9ax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 b 마이너스 c인데 우리 b에서 c 빼면은 a가 되는 거네요. a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a. 이 아이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우리 a가 0보다 크니까 a로 양변을 나눠주셔도 우리 부등호 방향에 바뀌지 않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0,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x 10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A, B, C, 일단 A의 부 여러분들이 잘 따져주시고, 그 이차함수 모양이 어떻게 돼야지 근의 형태가 그런 형태로 나오냐, 그걸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B, C 값들 해주시면 구해주시겠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항식을 계속 할 때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거는 그래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제 29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보죠. 그래서 1번 거기에 이제 fx하고 gx의 그래프가 그렇게 주어져 있네요. fx하고 gx의 그래프.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기네. 수능 기출 문제로도 이런 애들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애가 우리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는 뒤집어진 애죠. 이렇게 생긴 애, 이게 gx의 그래프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점들은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점들은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여기가 네, 잘못 그렸네. 그렇네요. 잘못 그렸네요. 얘가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저기 더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고, 얘가 쭉 지나가서 이 애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얘는 더 바깥쪽으로 쭉 이렇게 나가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까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네요. 그래서 우리 fx하고 gx의 근들이 주어졌네요. 그죠? 우리 fx는 마이너스 1과 2가 근이고, gx는 마이너스 2하고 1이 근이, 이런 이차함수가 되는 거고, 우리 걔네들의 최고 차이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의 식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근까지는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풀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보죠. 우리에게 풀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이 뭐냐? fx 곱하기 gx 얘가 0보다 작으면서 fx 곱하기 gx가 0보다 작으면서 fx가 gx보다 작아집니다. fx가 gx보다 작아지는데 이거 누가 돼요? 네. 그럼 우리 풀어보죠. 그러면 우리 밑에 거부터 먼저 해보죠.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이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우리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거. 예. 그러면 이게 핑크색이 gx의 그래프고 우리 하얀색이 fx의 그래프니까 gx의 그래프가 fx보다 위에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죠. 여기. 우리 g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x가 위에 있고 fx가 밑에 있는 거니까 우리 저 방정식을 풀면 근이 어디냐? 우리 두 번째 방정식 풀면 근이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를 PQ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x가 어디 있어야 되냐? x가 p부터 q 사이에 있어야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밑에 쪽에 있는 거죠. 요거를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연립부등식이니까 요거를 만족하면서 요것도 만족해야 돼요.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그럼 얘는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의 부호가 달라야죠.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 0이 되든가. 우리가 지점 없지 않고 찾기 위해서 일단 얘네들이 0 되는 지점에서 이거 무조건 성립하니까 fx가 0 되는데 gx가 0 되는데,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얘네들의 부호가 달라지거나 얘네들이 0 되거나 그런 데를 찾아줘야죠. 얘네들이 0 되는 데가 어디냐? 요 사이에서 6대 0 되는 거고 6대 0 되는 거니까 요 두 점은 들어가야죠. 마이너스 1하고 1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부호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둘 다 플러스죠. 우리 gx도 플러스고 fx도 플러스고, 여기서부터 fx가 마이너스고 gx도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 이제 근에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쭉 근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쭉 포함이 되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fx는 마이너스고 gx는 플러스였는데 이 점을 지나는 순간 gx도 마이너스고 fx도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같아지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그래서 요 파란 이제 녹색 원래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첫 번째 부등식도 만족하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얘들 연립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x가 1 사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지 우리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모두 다 만족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 fx하고 gx에 근이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걔네들의 식을 구해가지고 그들을 막 연립해가지고 그 계산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근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푸는 거니까 그래프를 잘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번도 우리 거의 말로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그래프가 있으면 더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 주어진 조건이 뭐냐? 이차함수 fx하고 직선 gx가 x는 알파고 x는 베타에서 만난다. fx 빼기 2gx의 근을 pq라고 할 때 우리 알파 베타 pq의 조건관계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줄까요? 이제 x축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일단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fx의 그래프고 이게 gx의 그래프예요. 이게 fx의 그래프고 이게 gx의 그래프고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fx하고 gx가 x가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나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알파라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x축이면은 여기가 알파 콤마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베타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베타 콤마 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fx하고 gx가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난다 저런 상황이고,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는 fx 빼기 2gx, fx에서 2gx를 뺀 그 아이의 값을 구했을 때 그들이 만나는 점을 두 분을 우리가 pq라고 했을 때 pq하고 알파 베타 사이의 대소관계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는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 지금 구해야 될 게 fx 빼기 2gx 뭐 얘를 구해야 돼요. fx 빼기 2gx 얘를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gx의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gx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배우신 대로 우리 다항식이 만남에 있을 때 다항식과 다항식이 만날 때는 우리 뭘 생각하는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만나든 나중에 2차식과 2차식이 만나든 뭐 2차식하고 3차식이 만나든 걔들 만날 때는 우리가 뺀 함수를 생각하라고 그랬고 그럼 다항식의 좋은 점이 fx하고 gx가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나면 우리 fx 빼기 gx를 이렇게 해주시면 fx 빼기 gx를 하면 얘가 2차 함수가 되겠죠. 우리 2차에서 1차를 뺐으니까 2차 함수인데 얘네가 알파에서 베타,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알파하고 베타를 이렇게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 이런 2차 함수가 돼야 되고 우리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여기 이제 k 곱해주는 거. 저게 fx 빼기 g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 gx하고 fx를 이제 잘 구하기가 힘든데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가 힘든데 우리는 뭐는 쉽게 그릴 수 있냐면 얘는 쉽게 그려줄 수 있어요. fx 빼기 gx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그려줄 수가 있고 fx 빼기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fx 빼기 2gx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으로 좀 변형을 해서 내가 하는 건 얘니까 얘를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 주어진 식으로 이렇게 fx에서 2gx를 빼라. 그거를 fx 빼기 gx에서 gx를 빼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결국 얘하고의 교점을 찾는 거죠. fx하고 fx 빼기 gx하고 gx의 교점을 찾는 거다. 그래서 이들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pq가 될 거고 우리는 이 아이는 알죠. 이 아이는 fx하고 최고차항이 계속 같으면서 알파하고 베타를 지나야 되니까 우리 fx 빼기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를 지나는 저런 그래프이면서 fx하고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 같으니까 걔하고 모양은 비슷하면서 저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데 얘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고 싶은 거고 우리 gx의 그래프는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gx의 그래프는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요점이 p가 되겠고 p가 q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요점이 이제 q가 되겠죠. 요점이 q가 그래서 우리 fx하고 gx의 식이 잘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 따로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 fx하고 gx 뺀 거 얘는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 얘를 그려주시면은 쟤하고 gx하고 만나는 점은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겠다. 그래서 p가 알파보다 작고 q는 베타보다 크고 그래서 p하고 알파 베타하고 q 사이에 저런 대소관계를 만족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구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들 많이 풀게 될 거고 특히 뭐 수학 상하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수출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 해석하는 것들 잘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절대 부등식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학하를 하면 거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런 거 배우면서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절대 부등식은 몇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 그게 절대 부등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함수 2차 함수가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아이들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은 얘죠. 여러분들이 우리 실수 부등식을 다룰 수 있다는 게 이제 실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부등식을 다룰 수 있다고 그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소수는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1 플러스 i가 큰지 1 마이너스 i가 큰지 몰라요. i가 큰지 2i가 큰지도 모르고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우리가 부등식을 쓸 수가 없고 부등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계산하겠다는 얘기고 실수 범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은 얘죠. x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은 이제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거는 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게 0보다 커나 같다. 얘도 절대 부등식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이 아이가 변형하면 이렇게 됐었죠. 우리 x-y의 제곱, y-z의 제곱, z-x의 제곱,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준 게 위에 식이니까 얘는 0보다 커나 같아요. 예, 절대 부등식 되는 거고, 나중에 절대 부등식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는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등호가 성립할 조건, 예,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이거 항상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얘는 요식이랑 요식이랑 같은 거고, 얘 제곱 3개 더한 게 0이 되려면 모두 다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x, y, z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x는 y는 z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조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절대 부등식이 거의 이제 30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완전 제곱의 형태가 아닌 절대 부등식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큰 값 같겠죠. 0보다 큰 값 가지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절대 부등식은 얘예요. 우리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이게 절대 부등식이 된다. 그 말은 이게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저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은 제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그래서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a가 0보다 커야 된다. 한 변씩 0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요들을 만족하면은 제가 저렇게 되겠다 하는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조건은 언제 성립하는 거냐? a가 0이 아닐 때. 그죠? a가 0이 아니어야 주어진 식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저게 2차 식이 그래야지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됐을 때 요 판별식이나 뭐 a 값이나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2차항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a가 문자니까 우리는 주어진 식이 2차 식인지 아닌지 몰라요. 2차 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2차 식일 때는 얘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얘가 0일 수도 있죠. a가 0이면은 얘는 1차식이죠. 1차식. 그럼 이 아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여러분 보시면 직선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으면은 결국은 얘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얘는 결국은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b도 0 돼야 되고 c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써주셔야지 제가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30번 풀 때 여러분들이 30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게 성립한다 그랬을 때 a가 3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것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a가 3일 때는 따로 봐야 돼요. a가 3일 때는 우리 2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우리가 판별식 같은 걸 못 쓰죠. 2차식이 아닌데, 그래서 3 넣었을 때 성립하다 봤더니 3 넣으면은 3이 0보다 크다 이거니까 맞는 거네요. 그래서 3 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여러분들이 a가 3일 때 되는 거고, a가 3이 아닐 때는 a가 3보다 크면서 거기에 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두 개 합집합, a가 3인 거랑 그 밑에 거 풀어가지고 밑에 거 풀어서 나온 그들의 합집합을 구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의 범위 여러분이 구해주실 수 있다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2차 함수의 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 1차식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1차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이 쉽기 때문에 걔를 갖다가 그냥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도 있는데, 얘 31번처럼 2차식이 나왔을 때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벗겨가지고 각각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x 플러스 1보다 작고 나갔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다, 그거 푸는 것보다는 뭐가 더 쉽냐면 그래프를 활용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의 그래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 아이하고 x 플러스 1하고 걔네들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x 플러스 1이 더 큰 쪽에 있는 범위가 어디겠느냐, 그 그래프 상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주려고 하시는 게 더 쉽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원래 이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과 4에서 근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여기가 4,0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원래 그 아이의 그래프였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기를 원한다. 근데 x 플러스 1은 어떤 직선이냐? 누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누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x 플러스 1이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x 플러스 1이 이렇게 지나가겠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x 플러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의 절대값보다 큰 범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x 플러스 1이 얘보다 큰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구해야 되고 여기를 구해야 되죠. 예,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거기 등호가 있잖아요. 예, 등호가 있으니까 이 점도 무조건 들어가야죠. 예, 이 점 일단 포함을 시켜야 되고, 예, 걔네들이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좌변, 우변 모두 다 0이 되니까 그 부등식이 하는 거고, 만약에 거의 등호가 빠졌으면 얘는 빠져야죠. 예, 등호가 빠졌으면은 얘는 이제 근에서 빠지는 건데, 일단 x는 마이너스 1 근 돼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요 점과 요 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요점과 요점. 예, 그래서 우리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랑 x 플러스 1이랑 같아지는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같아질 거고, 얘 넘기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3 되니까 얘 3일 때 같아지겠네요. 예, 그래서 3일 때 왔는데 x제곱 어디서까요? 3x 여기 마이너스 4군요.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5인 거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니까 요거 5 찾아주신 거고, 그 다음에 ui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고 얘랑 x 플러스 1이랑 이렇게 만나는 점이니까 얘 또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돼서 여기는 3 되겠네요. 3. 네, 여기는 3이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3부터 x가 5 사이에 있거나, 예, 이렇게 돼야지 우리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쟤보다 위에 있다 여러분들 알 수 있으니까, 또 그냥 식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일단 그래프를 그려 놓으시고, 예, 그래프를 바탕으로 쟤를 찾아주셔야지 여러분들 실수 안 하고, 예, 올바른 범위 잘 구해주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대로 생각해 주신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등식은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이니까 여러 가지, 예, 그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가우스예요. 가우스. 예. 그래서 가우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말고, 예, 가우스는 별거 아니고 그냥 x의 정수 부분이죠. x의 정수 부분이 가우스니까 가우스 x 값은 그냥 정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예, 그 범위에 맞게 일단 가우스 x를 먼저 구해야죠. 예, 가우스 x의 범위를 구해주시고, 그 가우스 x의 범위가 나오려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찾아주면 되니까, 예, 잘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제 32번에 이게 제곱이 안에 있었다 그러면 훨씬 어려워요. 예, 제곱이 가우스 안에 있으면 훨씬 어려운데 제곱이 가우스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 아이 이제 구해 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4 가우스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x 플러스 45는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셔야 되니까 얘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우스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결국 4t 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45 뭐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러분들이 쟤 그냥 t로 놓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 네.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우리가 쟤를 t로 못 넣잖아요. t로 놨을 때 t제곱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훨씬 어렵게 풀어야 돼요. 예, 얘는 훨씬 어렵게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데, 얘가 아니고 이제 이 바깥에 이제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저 가우스 x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시고 제 인수분해 하면은 제 풀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제 인수분해 해야죠. 제 인수분해는 뭐 되나요? 4분 맨날 할 때마다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혹시 뭐랑 묶어야 되나요? 15랑 3이 됩니다. 그래서 15, 3 돼야 되고 2하고 2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풀어주시면은 가우스 x가 2분의 3부터 2분의 15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2분의 3부터 2분의 15까지 이렇게 되는데, 가우스 x는 2분의 3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가우스 x 값은 어차피 정수값만 가질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될 수 있겠냐? 가우스 x는 2부터 그죠? 예, 2부터 7까지, 예, 2부터 7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2분의 15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가우스 x가 2부터 7 사이를 움직이면 x는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 x는 2부터 8 사이. 예, 그죠? x가 2부터 8 사이에 있으면은 가우스 x 값은 이제 2부터 7까지. 그죠? x가 7 될 때, 가우스 x가 7 될 때 x가 7부터 8 사이에 있는 거니까, 예, x의 범위를 구하면은 2부터 8까지 여러분들이 있겠다 하실 수 있는
되고, 그 다음에 예제 32번에 2번은 거기 이제 맥스 펑션, 민 펑션 나왔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그 맥스, 민을 풀어주려면은 x가 y보다 큰지, y가 x보다 큰지 뭐 그걸 알아야지 걔가 x가 될 건지 y가 될 건지 우리가 구별을 해줄 수 있으니까 거기는 지금 이제 나눠서 풀어줘야죠. 예, 그냥 풀 수는 없고 우리가 절대값이 주어졌을 때 걔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첫 번째 x가 y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y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y랑 같을 때 뭐 등등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맥스, 민, 오를 이제 먼저 풀어주신 다음에 걔를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거기 이제 예제 33번에 나온 이런 자연수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경우를 나눠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될 때 A, B, C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고, 우리 A, B, C가 자연수라고 주어졌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거기 있는 애를 구해줘야죠. 그럼 보시면 우리 A, B, C가 자연수다. 그래서 얘는 최소한 1보다는 커나 같겠죠. 예, 1보다는 커나 같은 그런 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1이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건 약간 부정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A, B, C가 이런 배수관계를 만족하면 얘네들 역수는 이런 배수관계를 만족하겠죠.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클 거고 B분의 1이 C분의 1보다 클 거고, 그래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1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이제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얘가 뭐보다는 작겠냐? 여기 요 셋 중에 제일 큰 게 얘잖아요. A분의 1이 제일 크니까 우리 A분의 1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A분의 1보다는 얘가 작겠죠. 우리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하는데 B분의 1보다 A분의 1이 크고 C분의 1보다 A분의 1이 크니까 우리 요거를 세 번 더해준 게 얘를 더한 거보다 클 거고, 이게 우리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얘가 A분의 3 되는 거죠. 그러면 A분의 3이 1보다는 커나 같아야 되네요. A분의 3이 1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A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우리 요식부터 알 수 있는 게 A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 A가 자연수니까 A가 자연수니까 우리 3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될 수 있는 게 A가 3이거나 아니면은 A가 2거나 A가 1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네요. A가 3이거나 2거나 1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럼 이제 A가 3일 때 해보죠. A가 3일 때. A가 3일 때 해보시면은 그러면 A가 3이니까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뭐가 되는 거냐? 요때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A가 3이니까 A분의 1이 3분의 1이고,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3분의 2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 B분의 1이 C분의 1보다 커나 같으니까 여기서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뭐보다는 작겠냐? B분의 2보다는 작겠죠. B분의 1이 C분의 1보다 크니까 아실 수 있고, 그럼 얘가 또 3분의 2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럼 여기서 3분의 1보다 B가 B분의 1이 커야 되네요. 3분의 1보다 B분의 1이 커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B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죠. B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B가 3이면 어떻게 되냐? B가 3이면 A가 3이고 B도 3이다. 그러면 C가 3이면 되네요. 이때는 C가 3이어야지. 그래야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3분의 1이 돼서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3이고 B가 2가 될 수 있냐? 2가 될 수가 없네요. 왜냐면 A, B, C가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해야 되니까 A, B, C가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해야 되니까 A가 3일 때 B가 2가 될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A가 3일 때 B가 3이고 C가 3인 거, 이걸 딱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근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A, B, C가 뭐가 되냐? A, B, C는 일단 3, 3, 3인 거. A하고 B하고 C가 모두 3, 3, 3 될 때 그때 근이 하나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A가 2일 때 마찬가지 똑같죠. A가 2일 때도 여러분들 해주시면 A가 2면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2분의 1 돼야죠.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이제 A에다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돼야 되고, 그럼 얘가 뭐보다는 작냐? B분의 2보다는 작겠죠. B분의 1이 C분의 1보다 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러면 B분의 1이
4분의 1보다는 커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B가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B가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B가 4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B가 될 수 있는 게 그럼 4일 때 보죠. 그럼 A가 2고 B가 4다. 여기다 2 넣고 4 넣었다. 그럼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C가 4면 되네요. C가 4분의 1이면은 제가 이제 성립하니까 이때 C가 4. 이거 하나 되는 거고, A가 2고 B가 3이다. 그러면 A가 2고 B가 3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 3분의 1이니까 둘이 더하면 6분의 3이고 6분의 2니까 6분의 5네요. 그럼 C가 6이면 되네요. 그래서 얘일 때는 C가 6일 때 이렇게 우리가 구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가 2가 될 수 있냐? B가 2가 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벌써 1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1 돼서 없어지고 얘는 안 되니까 우리 B가 2일 때 안 되고, 그럼 이 두 개 나오네요. 그래서 A가 2일 때는 2, 4, 4, 2, 3, 6 2, 4, 4, 2, 3, 6 이렇게 두 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마지막으로 1일 때 A가 1이면은 안 되겠죠. 예, A가 1이면은 여기 1분의 1만 해도 벌써 1이 되니까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0 돼야죠. 예,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그럼 이거 3개. 예, 3개 우리가 찾아줄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열린 부등식은 우리 앞서 했던 부등식들 이제 두 개 교집합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고, 우리 넘겨서 앞에 그 부정방정식 배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탑 페이지 펴보죠. 탑 페이지. 네. 탑 페이지에 12번, 13번은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부정 방정식이죠. 그래서 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곱하기 형태로 만든다. 네, 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 곱하기 형태로 만드는 거니까 거기 12번, 1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서 그 정수값을 찾아줘야죠. 네. 그래서 우리 부정방정식은 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줘야 되고, 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는 곱하기의 형태, 실수 조건이 나왔을 때는 제곱, 예, 제곱의 형태로 바꾸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다, 뭐 그거 두 개를 이용하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거기 두 군이 모두 정수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1번인가요? 11번인가요?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x 더하기 2m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방정식의 두 군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해보죠. 예,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야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m 값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m 값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m을 없애죠. m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2m이 있으니까 여기에 m을 없애고 싶으면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m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요 식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면 얘는 4에다가 마이너스 2m 여기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 되는 거고, 플러스 2m 플러스 1 되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m 플러스 2m 없어지고 4, 4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1 남네요. 예, 1 납니다. 예, 그러면 알파 베타가 정수였기 때문에 얘네들도 정수가 되는 거고, 두 정수 곱해서 1 되는 거는 1, 1 되든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든가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 찾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알파 베타가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알파 베타가 둘 다 마이너스 3이거나 이렇게 돼야지 둘이 곱했을 때 1 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3번도 이렇게 곱하기 형태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죠. 네, 어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6x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마이너스 4x 있고 마이너스 3x 있으니까 우리 여기 2x 만들어주고 여기 3y 만들어주고, 네, 그럼 둘이 곱하면 우리 6x가 나오게 6xy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이너스 4x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야죠. 네. 그래서 원래 여기 마이너스 7이 있었으니까 여기 7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2 더해준 거죠. 우리 마음대로 2 더해줬으니까 여기다 2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xy가 정수였기 때문에 저들도 정수가 될 텐데 2x-1, 3y-1 저들도 정수가 될 거고 저 애들이 정수가 될 수 있는 곱해서 9가 되는 애들은 우리 1하고 3하고 1하고 3이래 1하고 9하고 9하고 1하고 뭐 마이너스 3하고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그런 애들밖에 없겠죠. 그런 애들 중에서 저희가 정수 조건 만족하는 애들 그 애들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보시면 얘네들 둘에 곱해서 9가 될 수 있는 정수들은 1, 9가 되든지 9, 1이 되든지 3, 3이 되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되든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 되든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든지 이거밖에 없겠죠. 두 정수 곱해서 9가 되는 경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 다 하지 말고 여기서 보시면은 3i-2가 정수가 돼야 돼요. 3i-2가 정수가 되려면 보죠. 얘가 9면은 얘 2 더해갖고 3에 안 되니까 얘 정수 안 되고 얘 가능하고 얘 더하면 안 되고 얘 2 더하면 마이너스 7이니까 안 되고 얘 2 더하면 안 되고 얘 안 되고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3i-2가 정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3i-2가 9 될 때 3i-2가 1 될 때 1 될 때만 우리 2를 더했을 때 3i가 3의 배수가 돼서 y가 1 이렇게 점수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정수 값이 되는 거 조금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되겠다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숫자의 생긴 형태를 보고 걔를 유추를 해내야 돼요. 생긴 형태를 보고 보시면 우리 14번에 xy가 자연수일 때 y가 900부터 1000 사이에 있다. 근데 x제곱이 10의 제곱 y래요. 그러면 x제곱이 10의 제곱 곱하기 y가 됐으면 x제곱도 뭐라고 했냐면 x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다 루트 씌운 게 이제 x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루트 밖으로 나가서 10이 될 거고 결국은 y가 제곱수가 돼야지. 그죠? y가 제곱수가 돼야지 우리 루트 씌웠을 때 그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자연수가 되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 900부터 1000 사이에 있는 제곱수를 찾으면 되죠. 900부터 1000 사이에 있는. 그럼 900이 뭐냐? 30의 제곱이죠. 30의 제곱이니까 31의 제곱. 31의 제곱을 하면 걔가 961이니까 y가 31의 제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2의 제곱. 32의 제곱하면 1024죠. 2의 10승이니까 그래서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900부터 1000 사이에 y가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 하나. 그러니까 우리 y는 31의 제곱이 돼야 되고 x는 10 곱하기 31이니까 우리 x는 310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조건의 이제 형태를 보고서 근의 형태를 보고 x, y들을 찾아줄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15번을 보시면 자, 걔도 이제 250 더하기 k에다가 우리 2-k를 한 게 3의 n승이 됐네요. 3의 n승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n은 자연수고 k는 정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단은 뭘 관찰을 해야 되냐면은 관찰했을 때 우리가 k 값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 K값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게 뭐겠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지 않게 여기가 플러스 K고 여기가 마이너스 K니까 이들의 합은 K값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얘하고 더한 거는 252가 되는 거죠. 그죠? 252가 될 거고 쟤는 K가 뭐가 되더라도 변하지 않고 252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관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값이고 그 다음에 이 어찌됐건 K가 정수니까 얘네들도 정수가 될 거고 두 정수를 곱해서 3의 거듭제곱이 됐어요. 근데 3이 소수죠. 3이 소수니까 이 아이들을 곱해가지고 3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얘네들도 각각 뭐 3의 A승, 3의 B승 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형태로만 생겨야지 그래야지 곱했을 때 3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문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이 값들이 이제 3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3의 거듭제곱들 중에서 더했을 때 252가 되는 그런 애들을 찾아야죠. 그럼 우리가 3의 제곱, 3의 3승, 3의 4승, 3의 5승, 3의 6승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더했을 때 252가 되는 애들 여러분들 다 구해보시면 딱 252니까 얘 근처에 얘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더했을 때 252가 되는 거는 얘네요. 그래서
얘하고 3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생겼으면서 더했을 때 252가 되는 거니까 이 중에 하나는 9가 되고 이 중에 하나는 243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는 마이너스 9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243이 되든지 어쨌든 그 두 개의 값이 얘네가 돼야 되는 거죠. 얘네가. 그래서 얘들 더했을 때 252가 나와야 되니까 더했을 때 252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는 9, 하나는 243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얘네들 곱하면 얘가 3의 제곱이고 얘가 3의 5승이니까 둘이 곱하면 3의 7승 되겠죠. 그래서 얘는 7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무작정 풀면 안 되고 일단은 근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셔야 돼요. 14번, 15번은 일반적인 부정 방정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걔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죠. 16번 우리 아까 앞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 12번이랑 그래서 걔를 인수분해 하면은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될 거고 거기서 m을 없앴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m에다 1 넣으면 되래요. x에다 1 넣으면은 그 m 값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x에다 1 넣었을 때 걔가 뭐가 되겠냐 1 빼기 11 더하기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이 이게 뭐가 되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여기까지 될 거고 그럼 얘 이제 없어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마이너스 10이구나.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우리는 마이너스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시면 결국 12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해서 10대는 3개의 수를 찾아줘야죠. 곱해서 10대는. 그래서 얘가 1, 2, 5가 될 수도 있고 1, 1, 1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우리 16번에서 딴 거는 m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x제곱의 개수는 정해져 있죠. x제곱의 개수는 11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뭐는 성립해야 되냐 알파, 베타, 감마가 11은 돼야죠. 알파, 베타, 감마가 11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10대는 숫자 찾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해주시면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게 10이니까 이게 8이 되겠죠. 8이 될 거니까 우리 어떤 숫자를 찾아야 되냐 3개 곱하면은 10이 되면서 3개 더하면 8이 되는 그런 숫자를 찾아야 돼요. 곱해서 10이 되고 더해서 8이 되는 3개의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 숫자가 얘죠. 곱해서 우리 10이 되면서 더해서 8이 되는 숫자는 1, 2, 5, 저거 3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2하고 3하고 6이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다 1, 2, 5가 될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가 될 때 막 찾으시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제일 더한 게 11이 된다. 이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가 주실 수 있도록 해보죠. 해보시고